안녕하세요. 경례입니다. 오늘은 오늘 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이라 함은 2019년 9월 23일인데요. 오늘 오전에 블록체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블록체인은 아니고 코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보셨거나 혹은 돈을 넣어보셨을 법한 비트코인 있죠. 보통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이 가상통화에 대해서 화폐 및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국제회계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SBS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요. 기사 링크를 이따가 영상 밑에 설명 부분에 같이 넣어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은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산하 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에 대한 해석 그리고 블록체인이 비즈니스화 되어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다른 개념입니다. 블록체인은 기술의 이름이에요. 하지만 가상화폐는 화폐의 분류죠. 블록체인을 통해서 구현 가능한 여러 기술이나 서비스 안에 디지털로 된 검증의 부분이 있고 그것을 화폐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것이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즉, 기술의 이름과 그 기술을 통해서 구현된 존재의 내용은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록체인 이꼴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요 3에서 5년 사이에 굉장히 코인이 활발하게 유명해지고 투자 혹은 투기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 갑작스런 타이밍에 이것은 화폐라고 볼 수 없다라는 발표를 하였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갑작스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있었고 그 원인 혹은 뒷배경, 음모론, 그 다음에 그럼 한국 시장 혹은 한국에서 코인 시장이나 이후의 4차 산업혁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많은 추후의 예측들이 여론이나 기사 혹은 컬럼을 통해서 다양하게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지금의 코인 현황은 일부는 투자, 일부는 투기, 그리고 혹은 지난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해오시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의 연구, 기술, 비즈니스 다양한 방면으로 종사하고 계시거나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코인 그 자체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봤을 때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라고 국제회계 기준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사상에서는 이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진 것 아닐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실 때 두 가지 시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에서 코인 개념이 조금 냉정하게 돌아섰기 때문에 코인 이외의 부분들, 블록체인 그 자체의 기술을 더욱 연구해 가는 부분들이 추후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가상화폐, 코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사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사람들의 돈이나 노력이나 비즈니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장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추후에 파생상품이나 디지털 자산이나 다른 비즈니스들과의 접목을 할 때에 꼭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을 송신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상품화해 갈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것이 화폐가 될 것으로 가정하고 만들어진 비즈니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당장 화폐나 금융 상품이 아니라고만 했지 이후의 부분들은 사실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구현 가능한 기술들이 더욱 발전해가는 가운데 코인 그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화 해 갈까를 앞으로 사람들이 주목하고 더욱 상품화 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 시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서는 코인이라는 부분에 특히 한해서 모든 세계가 공통적으로 돈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객관성이 모호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인 및 블록체인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도 이러한 객관성이나 모호함, 아직 기준이 자세히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제도 자체가 앞으로 이뤄져 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레퍼런스들이 분명히 필요해지는 시점이 올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해져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기사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점입니다. 이상이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블록체인을 통한 비즈니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도 파고들면 굉장히 깊고 심오한데요. 일단은 이 영상에서는 블록체인이 코인뿐만이 아니다 라는 점에서 다른 키워드들이 어떤 것이 연관성이 있나 라는 부분만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 여름 즈음에 블록체인 관련한 서비스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조금 혼자 상상했던 것들이 있어요. 물론 상상했다고 해서 이제 새로 모든 걸 창조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뉴스나 제가 봤던 정보들을 약간 짜집기 하거나 접목시키거나 구상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인데 그 그림이 있거든요. 잠깐 여기에 지금 끼워 넣어 볼게요. 이런 자료입니다. 제가 당시 일본어랑 영어로 자료를 만들었었는데요. 한국어 자료도 초기 작성 시에는 만들었을 텐데 아마 아름답지가 않은 상태일 것이라서 그 안에 있는 그림, 어떤 식으로 화살표가 오가고 서로 접목이 되면서 서비스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은 블로그에 올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아니라 글과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블로그 링크는 이 영상 하단의 설명 부분에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9월 내로 꼭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어떤 것이 있냐면요. 물론 코인 그 자체도 있지만 블록체인 비즈니스에는 일단 표준화나 보안에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거래나 지갑, 꼭 화폐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 이외의 개념으로 화폐 대신할 만한,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나 포인트도 화폐 그 자체는 아니지만 화폐를 대신하는 많은 존재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화폐 이외의 거래 서비스에 도움이 된다거나 컨설팅에 대한 부분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당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입장에서는 음악, 그 다음에 디자인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 권리를 가지고 블록체인과 접목을 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당시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이나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 그 다음에 기부, 투표, 기기의 대여나 반출, 혹은 여러 정보들, 스타트업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정보들 그 자체 관리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을 통한 비즈니스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부나 투표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키워드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고요. 자세한 부분은 또 블로그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영상으로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